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는요, 신발부터 또 여러 의류와 가죽 제품, 또 시계와 또 화장품, 그리고 골프 장비까지 좀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도소매뿐만 아니라요, 이 수출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1991년 7월에 설립이 돼서 2005년에는 필라 글로벌 그룹에서 독립을 했고요. 2007년에는 필라 글로벌 상표권과 사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휠라 코리아를 물적 분할한 이후에 이렇게 휠라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휠라 홀딩스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해서 최대 6천억 원 규모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5개년 전략 위닝 투게더를 목표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공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 휠라홀딩스가요, 올해 자기 주식을 최대 500억 원가량 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공시에서 3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휠라홀딩스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3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신탁 계약을 통해서 사들이기로 했는데 최초 체결한 신탁 계약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건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일은 2025년 9월 20일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재고를 또 이렇게 좀 대폭 줄이면서 도약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휠라홀딩스가요, 2019년 4월에 82,400원의 정점을 기록한 뒤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6월 말에는요, 28,100원 수준으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좀 재료 소진과 함께 지난해 말에는 38,700원으로 37.7%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8% 정도 좀 상향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갑니다. 2.6% 하락하면서 41,5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휠라홀딩스가 그래도 최근 2년간 좀 발목을 잡았던 재고를 좀 대폭 줄이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조 2,905억 원에 달했던 이 휠라홀딩스의 재무 규모를요, 최근에는 8천억 원대로 낮췄습니다. 1조 원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재고 문제가 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올해 주가도 좀 상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근창 그 휠라홀딩스 대표의 5개년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표는 지난 2022년에 재고 축소 후에 매출 4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고 축소가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단계인 이 매출 확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의료 소비가 부진했던 데다 휠라 USA가 미국에서 저마진 홀세일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이어오면서 현지에서 저가 이미지가 좀 굳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휠라 홀딩스의 그 영업이익이요, 2021년에 2,015억 원에서요, 2022년에는 853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요. 2023년에는 손실금이 좀 적자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만큼 좀 휠라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또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판매가 계속해서 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는 것만큼 재고
재고 자산을 더 줄여야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라홀딩스는 2022년부터 좀 대대적인 재고 소진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까지 미국에서는 신규 주문을 받지 않았고요. 보유 재고 판매에만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말에 휠라 USA는 2022년 말 대비해서 50% 재고를 줄어드는데 또 성공을 했고요. 올해도 재고 소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반기 말에 휠라 부분 재고 자산을 1,99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20%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재고도요. 1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8,700억 원 수준으로 1조 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2분기 들어서 나이키, 또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도 저마진 홀세일 채널을 통해서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60억 원 흑자를 냈던 이 휠라 부분 영업이익이 2분기에 다시 적자로 지금 돌아서게 됐고요. 업계에서는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만큼 내년부터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재고를 판매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로 인해서 또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 이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는 좀 어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실적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휠라홀딩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20.3%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휠라홀딩스 지분의 52%가요. 미국 골프웨어 자회사 아쿠시네트인데요. 현지 골프 라운드 수 증가로 인해서 좀 판매 호조가 보였다라는 이 덕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휠라 코리아 등 이 국내외 휠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휠라 부문이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휠라 부문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좀 적자를 냈는데요. 업계에서는 2년간 이렇게 재고 재정비에 힘을 쏟은 만큼 하반기부터 그래도 위닝투게더의 좀 실행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이 브랜드 가치 재정립과 또 고객 경험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5개년 사업 기념인 이 위닝 투게더라는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4조 4천억 원, 이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6%를 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 휠라홀딩스의 연결 매출을 보니까요. 4조가 넘었고요. 그 영업이익이 3,03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이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국내와 미국 적자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만큼 내년부터는 좀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휠라가 최근에 이 새 지향점을 담은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벨리시모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라인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의 설립자 레브탄주를 영입을 해서요. 휠라 플러스를 론칭을 한 건데요. 이 휠라 플러스가 100년이 넘는 휠라 역사를 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8월 말에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해서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선 공개한 뒤에 국내에서는 10월 중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이 글로벌 브랜드 사장 선임과 또 휠라 플러스에 대한 론칭 등 좀 브랜드 가치가 재고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모멘트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4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이렇게 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휠라홀딩스가 올해 이 중국 합작 법인인
풀 프로스펙스로부터 이렇게 1,100억 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수령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좀 배당금이 확대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휠라홀딩스가요, 올해 1,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례 없는 대규모 배당인 건데요. 중국 합작법인인 프로스펙트에서 받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급격하게 좀 확대된 배당금을 두고 투자금 회수 목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휠라홀딩스가 2009년 만타 그룹과 함께 설립한 이 학자 법인과 함께요. 중국, 홍콩 또 특별행정구와 또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이 휠라 제품 도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휠라홀딩스는 해당 법인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눈길이 끄는 부분이요. 휠라홀딩스가 이 프로스펙트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배당금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는 75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61억 원 순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좀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또 많이 늘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배당의 휠라홀딩스가 지분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 회수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휠라홀딩스가요, 주주 재고 가치와 또 재고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큼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2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공시요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으로 최대 6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기 주식을 최대 500억 원가량 규모로 사들입니다. 우선 3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신탁 계약을 통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과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또 지속가능 성장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5개년 사업 계획인 위닝투게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6%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